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이제 조속한 국회 통과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 의회 동의 절차도 급선무인데요. 앞으로 특별법 통과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안은 앞으로 크게 국회 입법 과정과 광역의회 동의 단계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국회 입법의 경우 우선 신정은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 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그런 어떤 행정체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병행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시도의회 모두 오는 9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찬반 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또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투표에 버금가게끔 충분하게 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국회와 광역의회 움직임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주부터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4일 서남권, 10일 광주권, 13일 동부권을 순회하는 방식의 권역별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광주 MBC에서는 오는 10일에 이루어지는 광주권 타운홀 미팅을 2시간 동안 생방송하며 시도민 의견 청취에 일조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1986년에 분리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40년 만에 하나로 합쳐져 오는 7월부터 통합지방정부인 전남 광주특별시로 공식 출범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조항 380여 개가 포함됐지만 전남 국립부대 설립과 전남 동부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전남 동부권 반응을 여수문화방송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과 광주를 광역 통합하는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쟁점이 됐던 주청사 문제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조세 감면과 예타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기념일 지정과 피해 보상 등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립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으로 출범할 통합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내용이 빠졌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 조항도 제외됐습니다. 동부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한만 육성 등 지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역시 들어있지 않습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인 지역과 대학명을 명시하기 어렵고 정부가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산업명을 못 넣더라도 또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동부권 지역의 어떤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도 부문별 TF를 가동하고 특별법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행정통합에 관한 부분은 TF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의총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직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서 의결 보는 걸로.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신안에서는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잇따라 섬을 찾아 작품 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정으로 한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섬의 생명력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야일 마르티네즈 작가를 허연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이른 아침 물김 위판장은 분주합니다. 북적이는 인파 한가운데 카메라를 들고 선 한 사람. 세계적인 보도사진 작가들의 모임 매그넘 포토스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멕시코 출신의 사진 거장 야엘 마르티네스입니다.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펼쳐진 섬 주민들의 삶의 현장은 산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낯설고도 강렬한 풍경이었습니다. It was really strong snowing, but at the same time it was so powerful to be there and to see how the oysters farmers were working under those conditions. For me, that was the most impactful day. 매그넘 포토스 작가들이 신안을 찾아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21년. 마지막 10번째 작가로 참여하게 된 야엘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신안의 여러 섬을 돌며 한겨울 생동감 넘치는 섬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매그넘 포토스 작가들은 계절을 넘나들며 신안 곳곳을 누볐는데요. 이로써 10명의 작가와 함께한 섬 촬영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갯벌 속에서 푸른 빛으로 빛나는 감태. 야엘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섬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주목했습니다. I had that perspective that like the humans are really close to that sense, like close to the nature impact in the daily life, and like that they expect that the water comes from and the water goes out, and that I think something that impacts in the philosophy of life as well. 언어와 문화는 전혀 다르지만 렌즈 너머로 이어진 교감의 순간들. 10명의 매그넘 작가가 함께한 신안에서의 5년 기록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과 함께 10명의 작가의 작업을 담은 도록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그넘 사진전을 개최해서 섬과 섬, 바다와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록한 매그넘 프로젝트. 신안 섬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약 30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미래형 신도시 사업, 즉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부와 첫 회의를 열고 오는 5월까지 규제 혁신 방안과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뒤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 등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 박지원 국회의원을 초청해 5.18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재판부마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형평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건의된 현안들이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심사는 7개월간 진행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할 경우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2028년에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선정은 한국전력 본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연구 인프라 시설을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는 2026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